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돈돈하니까 국결하는 여성들은 오로지 돈만 보고 결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돈 외에 그 나라 여성들이 원하는 거, 중요시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여성들은 어떤 행동이나 말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지 그런 내용도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 첫째, 이유가 일단은 생활에 안정이 된 사람.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사니까, 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니까. 그러면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고, 또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이 살기 좋다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 과거에는 모든 여성이 사실 한국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베트남에 자기들 부모들도 이렇게 세우고 이러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거의 99%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한 5, 60% 정도. 지금도 5, 60% 정도는 한국에 가서도 자기들 부모들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아직도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부모님들도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경제적으로 좀 집을 일으키고 싶은. 근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랑분들도 요만큼 사는 사람도 이만큼 더 잘 살고 싶고, 또 이만큼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싶고, 우리나라 재벌들도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에 대해 욕심은 저는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1억가 있는 사람은 5억 가지고 싶고,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 가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못 살아서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지만은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경향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여성들에 비하면요, 실질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돈 하는 게 훨씬 적죠. 응? 근데 한국 여성들은 신랑이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 아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드물 거예요. 왜? 제가 그저께 상담하신 분 중에 이제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를 해서 그걸 같이 재산 일고 나갔는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직장이든 남녀 차별 없이 지금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와서 어떤 그렇게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와서 공무원이 될 거냐, 그도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다가 사무직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잖아요. 극소수, 진짜.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부모님을 위해 돈을 좀 쓰고 본인을 쓰는데, 저는 그게 실제 쓰는 돈이 소량으로 봐요. 그 정도를 해줄 능력이 안 된다? 1년에 한 2, 300만 원 정도 처갓집을 위해서 못 쓴다? 그는 사실 신랑으로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누가 신부가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한국 와서 자기들이 돈을 좀 벌어가면은 그 돈 갖고 집 새로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신랑분들은 부모님 베트남 처갓집이든 좀 보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여성들은 지금은 한국으로 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좀 괜찮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가 결혼한 신부들 중에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소수예요. 일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신부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결혼 기간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번 질문대로 돈 외에 베트남 여자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중요시하는 거는 신랑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죠, 마음적으로. 제일. 그거는 한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나 다를 바는 없어요. 같아요. 결혼 생활에 신랑이 신부한테 잘해주는 게 뭐냐? 사실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자상한 남편,
그건 한국 여자는 누구나 어떤 여자는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러면 베트남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상한 남편. 본인하고 시간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신랑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남편. 우리 신랑들하고 신부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남편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 신랑은 본인이 참 잘해준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한다. 신랑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는 신부가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러고 서로가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걸 원하느냐, 그거는 한국 여성분이나 베트남 여성분이나 나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한국 여성분들이 바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더 큰 걸 바라겠죠. 신랑 월급도 많아야 되고. 베트남 여성이 신랑 월급이 많아도,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신부한테 본인 신랑 돈 많이 벌어요. 좋은 신랑이에요. 그러면 그 신부가 하는 말이 1,000만 원 벌면 나한테 1,000만 원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쓸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어떤 권한 어느 정도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 여성들은 1,000만 원을 벌면은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 한 분이 한국 여성을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보니까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월 생활비 1,000만 원 주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분들 입에서는 월 생활비 1,000만 원이 여사예요? 아파트 한 채 사주는 것도 여사예요? 누가 베트남 여성이 아파트 사준다 소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여성들은요, 집을 평수가 아파트 20평짜리 살아도 두말 안 해요. 40평짜리 살면은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소리를 하도록 하겠죠. 자상한 남편에 참 잘해주는 남편, 그 다음에 자기들 부모도 한 번씩 생각해주고 부모한테도 좀 잘해주고 하는 남편, 그거죠.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그럼 또 이번 질문에 그 신부한테 대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사소한 오해를 가질 만한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오해는요, 특히 저 같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삽니다. 왜? 말하다 목소리가 커요. 막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크면 화내는 것처럼. 이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랑이 화내는 거잖아요. 이거 화를 내면 목소리가 크니까 화내는 줄 알고, 이런 오해는 가끔 사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베트남 여성하고 사시는 남성들 분 중에 공이 느끼는 점이, 와이프가 이유도 모르고 탁 삐져 있는 수가 있어요. 뭐 여자 그럴 수 있죠. 여자가. 그러면 내 말 뭔가 하나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금 화를 내요 하고 남자들이 막 따져요. 그러면 더 큰 싸움이. 한국 여자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삐졌다 뭐 하면 별일 아닌 걸로 갈 때는요, 남자가 애교도 좀 부려가면서 왜 화냈어요 하고 애교도 부려하고 장난도 좀 치주면서 한번 팍 풀려버려요. 웃어. 근데 조금 중요한 문제로 약간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 하루 이틀 정도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근데 그걸 신랑들이 막 부딪히려 그러잖아요. 부딪히려 그러면 서로 싸움이 커져버려. 싸움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주 사니 안 사니까지 말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가 화가 났다, 같이 절대 화내지 말라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정도가 싹 풀려 있어요. 베트남 여성의 단점이 장점이 그거예요. 단점도 좀 쉽게 화를 좀 낸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쉽게 언제 그랬냐, 진짜 언제 그랬냐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저도 사실 우리 와이프도 그러니까 며칠 놔둬버리면은 평상시처럼 저한테 연락 오고, 제가 한국을 나가 만나면은
나하고 그런 트러블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랑분들이 좀 그런 요령을 갖고 와이프한테 대하면은 진짜 서로 트러블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트러블이 있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